정부의 신공항 건설 항공수요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앞두고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번 동해안 폭설로 경주에도 6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주요 사적지의 소나무가 밑동째 부러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대구시민회관이 세계 수준급으로 꼽히는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기획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상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장을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만 오늘 밤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 봉화는 영하 11.6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대구 6도, 안동은 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현재 눈발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대설특보도 거의 해제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늘 밤 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권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당분간은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눈 소식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릴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항공수요조사 용역 중간 보고에서는 어떤 모형이나 방법, 변수로 수요를 분석할지 방안이 제시됩니다. 신공항 건설 여부는 물론이고 공항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 수요를 분석할 외국 기관도 참여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빗나간 예측으로 신공항 백지화를 불러왔던 지난 정부 때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안이 제시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신공항을 지으면 새롭게 발생할 항공 수요, 이른바 전후한 유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 수요 분석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에 대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 영남 지역의 항공 수요 조사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최종 보고가 있을 예정인 만큼 뒤따를 타당성 조사도 대비해야 합니다. 신공항 건설 비용과 편익에서 밀양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남권에 새로운 항공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많은 개발 계획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계속 이렇게 제출하고 제시하고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남북권 신공항 건설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치밀한 전략 마련과 대응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오는 금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에서는 중구청과 남구청, 고산농악보존회 등이 신천 둔치와 고모동 파래현 생태공원 등 10곳에서 달집 태우기가 열려 풍물놀이와 쥐불놀이 등 체험 행사 뒤 저녁 6시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새해의 소원을 빌며 달집을 태웁니다. 국립대구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소원지 쓰기와 대보름 정기연주회 등의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대보름날 아침 7시 선앙당 동제사를 시작으로 길놀이 등의 체험 행사가 열리고 안동 낙동강변 둔치에서는 달집 태우기가 열립니다. 한편 정월 대보름 대구 지역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35분, 해가 지는 시각은 저녁 8시 6분입니다. 한편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로 인한 화재와 많은 인원이 몰리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소방당국이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신천 둔치와 달성보, 금호강 둔치 등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리는 대구 지역 10곳에 소방 공무원 70여 명과 소방 차량 17대를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 항공 진화 대응에 준비하고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평소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천년고도 경주에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는데요. 주요 사적지의 소나무가 밑동째 부러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인 경주 소금강산 자락에 자리한 신라 제4대 석탈의 왕릉. 왕릉을 둘러싼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마치 심한 폭격을 당한 듯 부러지고 꺾이고 넘어져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밑둥치가 한아름이나 되는 노송이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이처럼 부러져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처참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경주에서 제일 유서 깊은 곳인데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 눈 너무 많이 와서 가지가 다 부러지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허탈감이 답니다. 갑자기 이래 많은 눈이 내려서 이게 참 우리 새벽같이 와가지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틀어주고 장대 가지고 눈을 틀어주고 이래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라시대 왕들의 사냥터로 알려진 황성숲. 수천 그루의 노송들이 큰 숲을 이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이번 폭설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인들이 긴 대나무를 이용해서 가지에 쌓여있는 눈을 털어보지만 눈은 그치지 않고 또 쌓입니다. 며칠째 쏟아지는 폭설로 고도 경주 사적지의 소나무 숲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폭설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죽장면의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피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 장관은 조기에 피해 농작물을 복구해 영농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 농업인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경상북도 AI 방역대책 상황실에도 들러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만들어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이달 중 전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에는 위탁업체를 현장 방문해 위탁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방침입니다. 또 직원들의 보호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관 기념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대구시민회관이 올해 기획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수준급으로 꼽히는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명품 공연을 약속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오는 4월 18일 대구시민회관에서 대구 팬들을 만납니다. 조수미는 이번 공연에서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7개 나라의 언어로 가곡을 불러 정통 클래식의 묘미를 선사합니다. 한국을 이끄는 클래식 빅3 용재 온일과 임동혁, 클라라 주미강이 번갈아가며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통해 모차르트의 명곡을 연주합니다.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이 1년 만에 대구를 찾고 바이올린의 거장 정경화도 리사이틀 무대를 대구에서 갔습니다.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올 한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명지휘자 시리즈도 준비해 세계 정상급 지휘자가 이끄는 독일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과 러시아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이 대구에서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들하고는 미리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 측은 기존의 공연 틀을 깨기 위해 관객 맞춤형 클래식 공연도 잇따라 준비해 클래식의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일 항쟁기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금 신청 기한이 연장돼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대구시청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접수 담당 공무원 교육을 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5년여 동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 10만여 명의 지급 신청을 받아 7만여 건 5,05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단일 점포로 최고 매출을 올리고도 지역 기여에 소홀했던 코스트코 홀세일이 지역 기여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스트코 홀세일은 최근 대구시를 방문해 해마다 적어도 280억 원어치의 지역 물품을 사들여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인력의 97% 이상을 지역 사람으로 채용하는 한편 급여 이체도 50% 이상 지역은행을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은 지난 2012년 2,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지역 물품은 2억 5천만 원어치를 취급했고 지역은행 이체 비율이 4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내 타이어업계 1위 한국타이어가 상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장을 조성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북상주 나들목 인근 40만 평 규모의 부지입니다. 이 일대에 한국타이어의 R&D 핵심 시설인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가 들어섭니다.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센터에는 세계의 다양한 길과 기후에 맞춰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30km의 주행 시험장이 들어서고 시험용 타이어 제조 공장과 연구동도 함께 지어집니다. 한국타이어는 메인 연구소인 대전과 가깝고 조성 단가가 좋은 상주에 향후 6년간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9월 경상북도와 MOU 체결 후 2주 전 구치기격인 투자 의향서 제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신청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단계라고. 대규모 민간 투자에 지자체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주민 설명회와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입지 타당성 조사를 그간 편리한 교통망에 비해 민간 투자 부분에서 소외받던 경북 서북부 지역이 이번 투자를 계기로 새 기점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해 4, 4분기 대구와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 4분기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0.6% 줄었고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도보다 3.3% 줄었습니다. 감소세를 살펴보면 대구는 전분기 1.4% 감소해서 0.6% 감소로 감소세가 둔화됐지만 경북은 전분기 0.6% 감소해서 3.3% 감소로 감소세가 확대됐습니다.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남녀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학교 진로인성상담센터가 재학생 1,093명을 대상으로 재학생 진로 실태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취업 불안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평균 2.87, 여학생은 2.98로 나타나 남, 여학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학 계열 학생들의 불안감이 3.01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 계열은 2.58로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취업 불안감보다 진로 준비 행동 척도가 더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4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대안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대는 6억 3,500여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나서고 예비 창업인들을 위해 경산 캠퍼스 내 창업보육센터와 대구 캠퍼스 사무공간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사회적 기업 예비 창업자들은 인사와 노무, 회계와 세무 등
30시간의 의무 교육과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지난달 12일부터 사업에 참가할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 안동은 영하 6.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다만 낮 기온은 대구 6도, 봉화 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더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옅게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점차 눈발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다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2도, 영천은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 6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상주와 문경, 구미는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이들 지역 모두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습니다. 현재 포항은 0도, 경주는 영하 2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올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늘 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다음 주 화요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